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법 이제 1단계 그 실제 진도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1단계에서는 각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고요. 그러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 건지 문제 유형도 좀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공부할까 하거든요.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는데 그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진도는 이제 총칙부터 시작을 해서요. 총칙, 물권, 채권, 민사특별법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결례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뭐책 한 권 정도는 이제 읽어봤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사항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예, 여러분들 그 기본서를 좀 꼼꼼히 더 좀 아마 읽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또 뭐 민법과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뭐 진도 나가면서요. 제가 뭐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죠. 예. 네, 바로 그 진도 들어가죠. 예. 총칙인데요. 예, 총칙은 이제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예, 이제 법률행위 파트 제1장 권리변동인데요. 이번 시간에 제1장 권리변동 보죠. 제1장 권리변동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뭐 한 문제 맞추겠다라고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제1장 권리변동에서는 법률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법률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든요. 예. 이러한 이제 법률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개념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 맞추시려고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민법책 한 번 정도 다 보신 이후에 이해도 할 때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질장 권리 변동에 있는 내용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어야 향후 진도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러한 내용도 없습니다. 네, 내용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연결성을 꼭 따지냐면 지금 법률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 정도 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질장 권리 변동은 이제 저는요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 정도만 좀 보고 갈게요. 예. 법률행위를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예,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이제 하나 또는 수개의 이제 의사 표시를 불가하게 요소로 하는 이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법률 요건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공부한 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 정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 박스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민법이라는 게 이제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이요. 예, 이런 네 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민법이다. 이제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권리들이 어때요? 이제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권리가 변동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게 그냥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변동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매매 계약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란 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예, 뭔가 이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데 이런 원인이 어때요?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뭐 매매 계약 이외에도 뭐 상속, 뭐 취득시효, 소멸시효, 사무관리, 뭐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등 원인들 쭉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러한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원인이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영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을 뭐라고요?
예, 법률 요건으로. 예, 요건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법률 요건에 의해서 이제 법률 효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법률 요건을 넣었대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권리 변동의 원인이었대요.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되는 원인, 즉 법률 요건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원인, 법률 요건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요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되는 원인, 법률 요건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되는 원인, 법률 규정을요. 법률 요건을 이제 법률 규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얘기하고자 하는 지금 결론이 뭐예요? 예,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요. 예, 법률 요건이라고요. 법률 요건이 뭐라고 했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요.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고, 법률 규정이라는 이 원인으로 해서요. 예, 권리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지금 법률 규정이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진 게 어때요? 예.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를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했다는 얘기는요,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됐다는 얘기는요, 의사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법률에 대한 개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예, 근데 그 의사표시가 어때요? 이제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된 법률 행위도 있고, 예, 수개의 의사표시로 성립된 이제 법률 행위도 있다라는 건데,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된 법률 행위를요, 단독행위라고 여러분 공부하신 거고, 수기의 의사표시로 성립된 법률 행위를요, 이제 계약하고 합동행위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이 정도 여러분들 이제 개념 잡고 가시면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이번 시간에는 뭐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지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예.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신 게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 공부하신 건데,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은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죠? 예, 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취득 시효, 선의 취득이 이제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매매가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그 중에 이전적 승계인지 설정적 승계인지, 그 중에 특정 승계인지 포괄 승계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원시 취득이죠. 예, 또 원시 취득은 이제 개념 자체도 중요하고, 원시 취득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실은 예, 원시 취득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려면 실은 이제 취득 시효나 선의 취득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는 이제 원시 취득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다가 이제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두 가지가 있었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예.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예. 법률 행위가 이제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책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을 건데, 뭐 이러한 표현들도 뭐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는 이제 뭐 개념 자체가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은 실은 이제 법률 사실 분류예요. 예, 법률 사실 분류. 예, 이 법률 사실 분류는 실제 뭐 그 이론상 특별한 뭐 그 내용상 뭐 실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객관식 문제 차원에서는 그래도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독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이제 무리 있고 지문 한두 개 정도 이제 뜰 수가 있는 건데, 어떤 게 이제 용태고 사건인지 여러분 이제 구분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최고나 거절, 예, 청약의 유인, 예, 이게 이제 의사의 통지고요. 예, 나머지가 또 관념의 통지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 나중 얘기예요. 그리고 사건, 예, 이게 용태가 아니고 이제 사건이다라는 거 이제 구분하셔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률행위 종류인데,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이제 가장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죠.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었죠? 예,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예, 또 단독행위는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뭐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또 뭔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고, 또 어떤 게 이제 단독행위고 어떤 게 계약이고 어떤 게 합동행위인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 또 뭐 단독행위 이제 특성도 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제1장 권리 변동에서 최근 연도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요, 이 종류예요. 예, 어떤 게 단독행위고 어떤 게 계약인지. 예, 단독행위에다가 좀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단독행위.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또 형태로 이제 법률행위를 분류를 하는데, 또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있죠. 예, 지금 법률행위 종류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요, 이런 게 지금 뭐 어쨌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다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였대요. 다 이런 게 법률행위라는 거죠. 법률행위라는 얘기는요, 법률 요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법률 요건이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좀 권리가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채권행위는요, 채권이란 권리가 발생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권행위는요, 예, 물권이란 권리가 발생되는 원인. 예. 그래서 뭐 물권행위는 물권법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행위겠죠. 채권행위는요, 예, 채권법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행위고. 그래서 뭐 지금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는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줄물권행위 관련한 이제 특성을 물어보는 건데, 이러한 특성은요, 여러분들이 또 물권법, 채권법 공부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실은. 예. 뭐 내용상 어려운 건 없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뭐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제가 굳이 뭐 시간에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요. 이 물권,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 이 특성들은요, 시험에 충분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최근 연도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실은. 그래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예, 이거 좀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다음에 뭐 출연 요무에 따라서 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그다음에 뭐 주된행위, 종된행위, 또 여러분 책 보시면 뭐 유인행위, 무인행위 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이런 게 뭐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1장 권리 변동은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가시면 충분하고요. 어, 제가 어떤 단원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1장 권리 변동은 저 그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풀지 않고요. 민법 책 다 한번 보고 뭐 채권법까지 뭐 공부를 하게 되면 뭐 그때 풀든지 아니면 민사특별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 건지 좀 나중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제2장 법률행위 목적부터 공부하죠. 예, 목적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 보고 가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예, 법률행위 요건이요. 예, 요건을 이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예, 법률행위 요건이 뭐가 있었죠? 예,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두 가지가 있었죠. 예, 이 성립요건, 효력요건은 또 일반 요건하고 특별요건으로 나누어지죠. 예, 일반 요건하고 특별 요건. 일반 요건은요, 예, 모든 법률행위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고, 특별 요건은 예,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제 요건인데, 아직 뭐 특별 요건은 여러분들 아직 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 요건만 일단 모든 법률행위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만 이제 신경 쓰시면 돼요. 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때요? 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예, 성립된 법률행위가요, 예, 효과를 발생하려면 또 각각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예, 당사자가요, 예,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정 가능적법 사유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요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어야죠. 네,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법률의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요건을에서는 이 요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요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가셔야 될 거는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하고요. 예,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추면요. 법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예,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요.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 사유들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무효하고 취소요. 예, 무효하고 취소. 예, 그 법률행위가 유효, 무효, 취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요. 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번 볼까요? 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그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예, 성립. 그럼 성립된 아파트 매매 계약이요. 반드시 효과가 발생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요건을 갖춰야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효력 요건을. 효력 요건을 갖췄어요. 갖췄다는 얘기는 법률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법률의 행위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 유효하다는 얘기가 뭐죠? 아파트 매매 계약이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예, 계약을 갖다 이행하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이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넘겨주고요. 예, 대금 지급해주라는 얘기죠. 예, 그럼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요건을 결여해서. 예,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효, 취소.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 이제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예, 법률행위가 무효다라는 얘기가 뭐죠? 무효? 예, 법률행위가 무효다라는 얘기는요. 예,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법률행위가 무효다라는 얘기는요. 예, 아파트 안 넘겨줘도 되고 대금 지급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요. 이행해 버렸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안 해줘도 돼요. 왜요?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안 해줘도 되는데 대금을 지급해줘 버렸다는 얘기죠. 예, 상대방한테 돈을 갖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 부당이득 반환 한다고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 한 번 더 볼 건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인지만 보고 가죠. 어떤 의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얘기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준 매매 대금요 되돌려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예, 매도인이 지금 그 매매 대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때요? 그게 부당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당이득을 갖다가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무효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법률행위 제5장 가면 이제 무효 취소 파트에 대해서 무효가 뭐고 취소가 뭐고 이제 다 공부하실 텐데 제5장 무효 취소 들어가기 전에 계속 무효 취소라는 얘기가 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무효는요 그냥 이 무효의 효과는 애워 두시는 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애워 두시죠. 예,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요. 그래서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데요. 안 되는 무효가 있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무효가 있었죠. 예, 민법 103조 위반했을 때는요. 예, 민법 103조 반사실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어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왜 안 됩니까? 예, 불법원님 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볼 것 같은데 이 편은 여러분들 외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 보죠. 취소. 우리가 그 무효는 그 얘기를 할 때요. 책에서 표현할 때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효다. 취소는요. 이 법률행위는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않죠.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렇게.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3장 의사표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를 공부를 하잖아요. 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지금 아파트를 넘겨줘요. 그럼 통상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통상적인 경우는 어때요? 취소하겠죠. 예, 취소하게 되면 어때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가 되는 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네요. 예, 1월 1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기를 당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5일 날 취소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1월 15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취소하나요? 취소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죠. 예, 사기를 당해서 지금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뭐, 그, 내가 어차피 아파트 팔려고 했는데, 내가 뭐, 그 손해 보고 팔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요, 어때요? 일단 유효합니다. 무효는요? 무효는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그냥 무효면 확정적으로 법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확정적인데요. 취소는 어때요? 아직 몰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요. 취소하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면 불이득 반환 청구한다고요. 그래서 이 무효 취소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그 외워두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그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머지는 뭐 아직 볼 필요 없고요. 예.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또 하나가 법률행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뭐 유효다, 무효다, 취소다 이런 얘기는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불성립이 됐으면요. 얘기할 가치가 없죠. 예. 그렇잖아요. 예. 성립된 법률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불성립이 됐으면요. 예, 뭐 유효다, 무효 이런 거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것이다. 맞나요? 틀리죠. 예, 무효인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성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제2장 법률행위 목적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법률행위 목적 뭘 공부하는 거죠? 예, 이 법률행위 효력요건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효력요건 제3장 의사표시 가면요. 이 의사표시 효력요건 공부하는 거죠. 예, 의사표시 일치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예,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 효력요건, 이제 확정 가능 적법 사유적 타당성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요. 제1장 권리 변동은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하고 이 요건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